2019학년도 홍천중학교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보시면은 이제 문제 간단해요. 지금 1번 문제 보시면은 분수를 소수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지금 먼저 기하분수인 상황에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기하분수인 상황에서 분모를 보는 거죠. 네,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합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어떤 될까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되어야지만이 유한소수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도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1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이렇게 분모를 10의 거듭제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이 되려면은 전부 다 분모가 소인수의 종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약분을 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번 한번 그냥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두 분수 4분의 1과 7분의 5 사이의 분수 중에서 분모가 28이고 유한소수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수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4분의 1과 7분의 5 사이에 있는 수 중에 분수 중에 분모가 28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28이다. 그럼 분모가 28이다 라고 했으니까 쟤를 한번 통분을 시켜서 28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죠. 자, 4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은 그러면 이제 28분의 7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분의 5는 28분의 이렇게 20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분수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유한소수를 찾아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8분의 7보다 크고 28분의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1번은 아예 범위에서 제거가 되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28분의 8부터 결국에는 28분의 19까지의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얘를 28을 소인수분해 보면은 4 곱하기 7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뒤에 있는 7이라는 소인수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떠올랐네. 이제 분자의 값이 분모의 7을 없애야 되겠구나. 다시 여기서 7의 배수가 분자의 값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의 배수인 이 사이 범위에 있는 7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떠오르겠죠? 얼마입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은 사실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객관식 문제 보면 그냥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이 문제를 보고 다 약분해버리는 거예요. 다 약분해보는 거고. 다 약분해봐서 유한소수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 범위만 체크를 해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2번은.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165분의 3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은 유한소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유한소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 값을 물어봤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하분수인 상황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가 된다 라는 성질을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쉽죠, 이런 거는. 기하분수인 상황에서 약분을 다 한 상태에서 분모를 봅니다. 분모를 봤을 때 소인수의 종류가 2 또는 5밖에 없으면은 그대로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먼저 165를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럼 165는 일단 이게 5 곱하기 몇을 표현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얼마예요, 이게? 5 곱하기 31이니까 이렇게 33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3 곱하기
5 곱하기 11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소인수의 종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3과 11이겠네요. 지금. 그쵸. 근데 3이라는 거는 위에 165분의 3이라는 숫자에서 그 3이 이제 약분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는 A의 값은 A의 값은 11의 배수가 되어야 하겠네요. 이렇게. 그쵸? 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분수 150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150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150을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5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일단 이게 3 곱하기 50이고 50이 소수가 아니니 한 번 더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분모의 소인수의 종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3이 있습니다. 3이 있기 때문에 요 A가 3의 배수여야 되겠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두 자의 자연수 3의 배수이면서 두 자의 자연수인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12가 있겠죠. 3, 4, 12, 15, 18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서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3의 배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걔는 99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만큼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1부터 99까지의 3의 배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에서 지금 11까지는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까지의 3의 배수를 빼는 거예요. 자, 1부터 99까지의 3의 배수는 99 나누기 3을 해서 33개구나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11까지는 그냥 3, 6, 9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개를 빼서 총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30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순환소수 문제가 보통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알다시피 보통 이제 등장하는 순환소수의 종류가 분모의 종류가 보통 둘 중 하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7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13분의 얼마다 이 두 가지의 분수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얘를 7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는 7분의 1이 어떤 순환소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7 나누기 1을 해야 되겠죠. 진짜 여기 있는 1을 7로 나누겠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7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0.0 생기고 1, 그럼 7, 그 다음에 3이죠.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2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가 또 20.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가 되겠죠. 그럼 14죠. 그 다음 또 60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7, 8, 56. 그 다음에 40이 남죠.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 되면은 5가 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렇게 7이 되겠네요. 그럼 7을 딱 써버리면은 다시 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1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1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 요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7분의 1은 진짜 나눠봤더니 0.
14, 28, 57 이렇게 순한마디 14, 28, 57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7분의 얼마가 갖는 그 독특한 성질을 아마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얘를 7분의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7분의 2도 한번 해보면 옆에다가 자 보세요. 지금 2 나누기 7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0.0 시작하면 여기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여기가 그쵸? 6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2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2가 어디 있어요? 요쪽에 있죠. 그쵸? 2가 있었을 때 우리는 7, 4, 7, 2, 14 2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네. 요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7분의 2일 때는 그 순한마디가 어디부터 나오냐 요부터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요 방식대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7분의 2를 실제로 써보면은 이게 왼쪽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이용하면은 0점 우린 2만 써주지 여기 2까지만 해보면은 아 요게 여기서 그대로 요 패턴이 다시 한번 쭉 진행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0.2, 8, 5, 7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1, 4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7분의 3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이 3을 7로 나누면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7분의 1 그대로 이용합시다. 여기 있잖아요. 3이 여기 있잖아요. 3. 우리가 3을 나눌 때 7, 4, 28 4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생각을 4로 시작하겠구나. 4로 시작하겠구나. 4, 2, 8, 5, 7 해서 1로 끝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2, 8, 5, 7을 4, 2, 8, 5, 7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지 세 번째 것도 네, 맞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가 7분의 4잖아요. 7분의 4. 그럼 여기서도 이제 4 나누기 7을 하는 거죠. 4 나누기 7. 0. 뭐가 될까요? 5로 시작하겠죠? 5로 시작합니다. 지금 4로 시작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요쪽에 있었잖아요. 요쪽에. 7, 5, 35. 예, 5로 시작하죠. 그럼 여기가 5, 7, 1, 4, 2, 8로 끝나겠네요. 딱 이렇게. 5, 7, 1, 4, 2, 8. 그거 어때요? 예, 4번도 맞죠. 남는 게 5번인데 5번도 봅시다. 7분의 5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5 나누기 7 해보면은 5가 어디 있어요? 5를 찾아야 되겠네요. 5가 어디 있을까요? 5가 7분의 5. 5가 없네요. 5가 없네. 5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예. 밑에 보시면은 5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7로 시작하는 거. 그럼 7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7 하나 보이시죠? 여기 7로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 요 방향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1, 4, 2, 8, 5 7, 1, 4, 2, 8, 5 그러니까 지금 5번이 틀렸죠. 7, 1, 4, 2, 8, 5인데 7, 1, 4, 2, 7, 5라고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또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는 보통 선택지 답이 뒤쪽에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읽을 때에도 일반적으로는 1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들은 지금 뒷번호부터 역순으로 5번부터 1번 순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고 했네요. 지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도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수 법칙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법칙. 다 알고 있죠, 지수 법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첫 번째, A에 만약에 M제곱이 있고 A에 N제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A의 M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A가 N번 곱해졌구나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A가 N번 곱해졌구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A는 M 플러스 N번 곱해졌겠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A의 M제곱에서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직 중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의미를 곱한 횟수, 곱해진 횟수로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음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누냐면은 얘를 첫 번째로 M인데 요거,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어쨌든 나눠진다라는 것은 이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실제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자는 A가 더 많이 곱해져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분되고 이게 남는다는 얘기죠. 곱해진 횟수가 그만큼 빼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 M과 N이 같아요. 아예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쵸? 나눠버리면 답이 1이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N이 만약에 숫자가 더 크다고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첫 번째 썼던 거에 약간 지금 상황이 반대잖아요. 지금 분모에 오히려 이제 A 곱해진 횟수가 많고 분자가 더 적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해보면은.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분모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니까 얘를 A에 n-m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지수 법칙이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딱 싹 다 지워버리고 지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쉽죠? A의 3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B의 3y제곱 곱하기 A 나누기 B의 5제곱의 값이 A의 16제곱 곱하기 B의 10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은 일단 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밑이 같은 것끼리 표기를 해보면은 얘랑 얘,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랑 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곱해진 횟수는 A가 한 번 더 곱해졌기 때문에 3x 더하기 1제곱 한 번 더 곱해졌구나. 그럼 두 번째 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B가 3y번 곱해졌는데 5번 약분이 됐으니까 없어졌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요 3x 플러스 1이 16일 거고 3y-5의 값이 10이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1이 16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3y-5의 값이 10을 만족시키는 y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어떻게 되겠죠?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값은 5가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x는 답이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번과 이어져서 지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128이래요, 지금. 전부 다 밑이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128도 혹시 소인수분해 하면은 2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2의 몇 제곱이죠? 2의 7제곱이죠, 이렇게. 2의 7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2가 4번 하고 x번 더 곱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도 그냥 계산해 주시면은 지금 나눗셈인 거니까 지스끼리는 뺄셈이 되겠죠. 그만큼 약분에서 남아있는 게 곱해진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니까 a의 10제곱에서 여기 6제곱을 빼고 다시 y제곱을 이제 또 빼서 그게 a가 되었다. 다시 해서 a 1제곱이 되었다는 거니까 4-y의 값이 1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 9, 2번이 되겠네요. 그쵸?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a와 b의 값을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정도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먼저 푸는 방법은 알고 있죠.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뭘 풀까요? 그 다음에 대괄호 순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여기까지 먼저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은 3x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괄호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 부호를 바꾸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부호를 전부 다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EX만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5y, 마이너스 5y까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 1번에 대한 식은 x 더하기 5y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괄호 요만큼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마저 계산해 주시면은 2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2y 더하기 5x를 빼겠습니다. 1번을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5y를 다 빼주시면은 이게 4x-3y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x랑 마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3번이라고 하면은, 자, 3번 보죠. 3번은 색깔을 바꿔서 산뜻하게 3x에서 빼기 4x 빼기 3y를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빼기 빼기니까 3x 빼기 4y이고, 마찬가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뒤에 끝까지 부호를 다 바꿔서 이것까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굳이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이걸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이 자체를 y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끝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3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요 x 앞에 곱해지는 게 a, y 앞에 곱해지는 게 b인 거니까 따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이것도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이 있을 것 같으니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선택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겠죠. 첫 번째 거는 8a의 6제곱, b의 3제곱,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2번 곱해져서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를 쓸 거고, 그럼 각각이 돼서 a제곱 더하기 b 4제곱분의 1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5a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약분을 해보면은 b 세제곱 약분돼서 b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b 제곱과 b 세제곱이 돼서 b 5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약분되고 a 하나 남고 되겠습니까? 따라서 분모에는 뭐가 있지요? 마이너스 5b가 있고 분자에는 8a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맞는데요. 마이너스 5b분의 8a. 그쵸? 그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지금 5번이 일단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5번은 틀렸던 거고 4번도 확인해 보도록
예, 4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4번도 그냥 쭉 계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2a의 b 4제곱분의 마이너스 4 ab 세제곱 계산해 주시면은 b분의 마이너스 2.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네, 4번도 틀렸네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예, 연두색으로 위에다가 색깔 칠해보면은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a의 6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곱하기 뒤에 거는 4 a의 4제곱 b의 제곱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은 지금 부호가 틀렸죠? 네,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써볼까요? 얘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그럼 마이너스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있죠. 그 다음에 저거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체크를 한번 풀어보면은 걔가 일단은 4분의 1 a제곱 b제곱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4분의 a제곱 b제곱이잖아요. 이게. 나눗셈을 곱셈을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a제곱 b제곱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약분을 시켜버리면은 a제곱 약분되고 a제곱 약분돼서 앞에 a가 하나 남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a.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